마지막 이야기. 가장 중요한 건 있죠. 예, 여러분들 하향식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향식 학습. 하향식 학습, 상향식 학습 알죠? 우리 경제에서도 바텀업 있고 맞습니까? 그죠? 예, 바텀업. 이거는 상향식이야, 상향식. 밑에서 위로 바텀업. 그다음에 트리클 다운이 있거든요. 하향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대기업 잘해주면 밑에도 다 먹어.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낙수효과 맞습니까? 트리클 다운이란 말이야. 영어 공부도 여러분들 절대 바텀업이 되면 안 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이 되면 안 돼요. 그 상향식이 되면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상향식 학습의 폐해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공부에 있어서 상향식 학습이 있고 상향식 학습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에 있어서 하향식 학습이 있어요. 하향식 학습이 있어요. 자, 상향식 학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밑에서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게 기어 올라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텝 바이 스텝 오 베이비가 나옵니다. 수많은 아가야들이 나와요. 아가야들. 알겠습니까? 자, 왜? 포기를 다 하거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야. 중학교 수준에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지. 잘 봐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단어장 딱 구입해. 뿌듯하게 단어장 구입합니다. 일단 뭐 내가 국회직을 준비하지만 나는 중학교 단어부터 외울 거예요. 그 마음 예뻐요. 아름다워요. 뷰티풀.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기초문법 공부합니다. 기초문법. 뭐 EBS 이런 데 보면 기초문법 많거든. EBS 그럼 뭐 선생님들 맞습니까? 아마 있습니다. 그래 맞죠. 이런 거 엄청나게 팔립니다. 그죠? 그래서 중딩들하고 고딩들하고 맞습니까? 같이. 응? 이거 합니다. 그러다 이제 공부 좀 더 하는 사람은 수거까지 딱 3종 세트 맞습니까? 합니다.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디로 가는지 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 나름대로 이제 착각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공부를 하면서 합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뭘 하냐면은 구문을 해요. 구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문이 뭐냐? 내 물어봐요. 내 애들한테 물어봐요. 구문이 뭐냐 그러면 선생님 해석하는 거죠. 해석. 문장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은 문장을 이렇게 딱딱 끊어서라든지 이렇게 직독직해. 선생님 폼 나지 않습니까? 직독직해. 이렇게. 그래서 문법도 좀 공부하고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구문에서 여러분들은 상술, 그죠? 속임수에 너무 많이 놀아나고 있죠. 이 구문에서 사실은 구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의 수준이 중요한 거거든. 수준. 여러분들. 자, 우리가 잘 아는 거 이제 봐.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so that 있지. 이 so that을 가지고 제가 아주 단순한 문장 만들어 볼까? 자, 나는 너무 피곤해서 I am so tired. 나는 외출할 수 없다. That I cannot go out. 해석 잘 될 겁니다. so that도 발견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아니고 헨리 데이비드 서로가 쓴 시민의 불복종 또는 워든이라는 원서에서 그 원서에 녹아있는 so that을 주면 찾지도 못하고 찾아도 해석도 못할 겁니다. 그럼 사실은 진정한 구문력이란 것은 바로 후자의 글을 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후자의 글을. 그런데 쓸데없이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실력이 안 드는 건 뭐라고? 사실적인 걸. 추상성이 전혀 없는 사실적인 어떤 글들 그런 걸 읽으면서 시간 낭비를 쎄빠지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쎄빠지게. 자, 근데 이걸 해요. 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 이상하게 썩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딱 고등학교 수준 공부 이제 3번이제. 이거 4번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상향식 학습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 뭐냐면 이제 내가 단어 수준을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러더라고. 단어 수준을 올려갖고 이제 뭡니까? 뭐 보카바이블이라든지 맞습니까? 뭐 워드 스펀지라든지 뭐 아니면 또 뭐 시중에 가서 겁나게 어려운 단어장 있지. 그래서 수준 높은 그래서 고난도 단어장을 딱 구입해. 단어장. 맞습니까? 참 이게 어떤 귀여운 짓인지 알아요? 지가 보는 예문 수준은 뭐야? 이런 거야. 맞습니까? 근데 단어는 쓸데없이 또 이제 이런 걸 외우고 있어. 보통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 나름대로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기출을 풀더라고. 기출.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많이 말하는 상향식 학습입니다. 기초부터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맞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말을 하는 분들 중에서 국회직 해설 강의를 몇 년 동안 한 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상향식 학습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국회식 해설 강의를 8급을 맞습니까? 일부 문제 말고 모든 문항을 해당하는 강의가 단 한 명이라도 계시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맞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상향식 학습법은 끝까지 가지 못한 비겁한 자의 변명입니다. 끝까지 정상을 정복하지 못한 비겁한 자들이 맞습니까? 어중간한 위치에서 상향식 학습법으로 학생들한테 환상을 주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스펙트럼을 보면 그죠? 어디 가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 몇 등급까지 있어요? 우리는 15등급까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예, 우리 15등급까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 9등급까지 있잖아. 수능으로 생각하면 수능 뭐 할 때 내신이든 뭐든. 그러면 1등급 예를 들어 봐. 1등급이나 2등급이지. 예를 들어 여기다 치자.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 밑에가 훨씬 많아요. 나도 알아요. 밑에가 훨씬 복잡거리고 많아요. 밑에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뭐 밑에 애들도 자기들도 어차피 끝까지 안 가봤고 선생도 끝까지 안 가봤고 그래도 본인보다 요 밑에 애보다 선생이 좀 낫지. 그러니까 그걸 잘못 따르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향식 학습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시험장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 개 털리고 오는 거죠. 시험장 가면. 맞습니까? 시험장 가면 그냥 털리고 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상향식 학습의 정말 절대적인 단점이 뭐냐? 긴 호흡력을 길러주지가 않아요. 긴 호흡력이 뭐죠? 긴 호흡력. 여러분들, 긴 호흡력이 뭐죠? 여러분들은 영어 한 과목만 치는 게 아닙니다. 국회 9급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5과목 동시에 치러야 되고 국회 8급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3과목 맞습니까? 예, 행정학, 행정법.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영어 가치.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막상 영어에 할애할 시간은 20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분 동안에 여러분들 그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1분에 특히 독해도 하나씩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향식 학습을 한 친구들은 긴 호흡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쇼트트랙이야. 100m 달리기지. 그 100m 달리기 조금 한다고 뛰어 마라톤? 뛸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향식 학습은 정말 그런데 나는 이거예요. 난 여기서 학생들을 나눕니다. 나는 상향식 학습에 찬성한다 그러면 당장 환불 받으세요.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상향식 학습에 찬성합니다. 그러면은 모르는 거고 이렇게 말을 해도 진심으로 말을 해도 모르는 거니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제 말을 귀통으로 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럼 괜히 프리패스 끊어놓고 무슨 합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공부하는 그 기간만큼은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을 그죠? 정말 여러분들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나는 상향식 학습에 찬성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넘버 10이죠. 예. 자 그러면 뭐냐 반대로 하향식 학습으로 가야 돼. 그럼 이제 트리클 다운 팔러시 사실 정부 정책에서 잘못된 거다 여러분들. 예. 우리 정부 정책에서 트리클 다운 하향식은 뭡니까? 대기업만 잘해주고 밑에 먹고 산다가 잘못된 거죠. 근데 영어에서는 트리클 다운이 맞습니다. 예, 바텀업보다는요. 자 하향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 뭐냐면 그냥 실전 문제를 먼저 보라 이 말이야. 실전 문제를 먼저 보라는 거야. 문제. 실전 문제 구경부터 해라는 거야. 구경. 실전 문제 구경부터 해라. 그걸 계속 봐. 다 틀려도 돼. 실전 문제 선생님 문법 문제 10개 푸는데 다 틀렸는데 괜찮아. 화이팅. 그럼 뭐냐면 있잖아요. 유형이 보여요. 그래도 이거 자주 나오네. 이거 자주 나오네. 내가 한 번도 맞춰본 적은 없지만 됐을래 왔을래 너무 자주 나오네. S를 붙일까 말까 너무 자주 나오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대명사의 삭제가 너무 자주 나오네. 전치사의 올바른 용법이 너무 자주 나오네.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게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외워야 될 지식들 있지. 그 지식에서 선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지식은 확실해야 되는구나. 아, 이 지식은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구나. 아, 이 지식은 적당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독해에서는 특히 뭐예요? 독해에서는 왜 하향식을 해야 돼? 이 밑에서 기어 올라갔다가 언제 올라가요? 여러분들 다 포기하지.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 8급 같은 경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코노미스트 꾸준히 읽으십니까? 원문 출처 보면 이코노미스트 이런 거 많아요. 이코노미스트, 뉴욕타임즈 맞습니까? 그런 방송 매체들 있지. 그런 데서 예를 들어 시사 독해. 맞지? 시사 독해. 특히 국회직에서는 난민 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독해 잘 나오죠 여러분들. 시사 독해. 그 다음에 법률 사이트 있지. 법률 사이트. 그죠? 법과 법. 그 다음에 정치. 맞습니까? 예. 그 다음 국가. 이런 쪽에 가는 거 있지. 예. 그 다음 행정 절차. 법이 이루어진 절차. 맞습니까? 이런 것들. 그죠? 예. 자, 그 다음 뭡니까? 인문 철학. 예.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인문학 철학적인 글들. 그죠? 그 다음 또 뭡니까? 요즘 이야기. 요즘 트렌드 이야기들. 그럼 또 뭡니까? 기술이라든지 과학에 관한 이야기들. 그럼 또 뭡니까? 예술이나 문화에 관한 이야기들. 맞지?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을 상향식으로 가면 언제 구경을 해요? 전혀 구경 못 하던데.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친구들이 이코노미스트 들고 보던가요?
인문 철학 책 하나라도 뭐 영어로 읽던가요? 그거 막 보면서 훈련하던가요? 응? 그다음 논문 이런 거 뭐 보던가요? 흉내는 내지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부 중도 포기자들을 속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해는 특히 더 중요한 거예요. 독해는 특히. 예, 여기서부터 건드려야 돼. 여기서부터 건드려 가지고 소재별로 읽으면서 그죠? 읽은 글을 많은 습관, 요약하는 습관. 맞습니까? 그다음에 어휘력, 진정한 어휘력을 문맥을 통해서 어휘력을 기르는 습관. 맞습니까? 그다음 또 논리력, 순서나 문장 삽입, 그지? 논리력의 정점을 찍는 것들. 이런 것들로 가는 게 바로 하향식 학습입니다. 하향식 학습. 여러분들 웃으실 겁니다. 아마 각자 혹시라도 책상 정리를 하다가 중학교 3학년 책 있으면 한번 보세요. 와, 내가 옛날에는 이걸 갖고 그렇게 어렵다고 고민했는데 야, 지금 보니까 내가 바보였구나. 그때는 모르는 거거든. 내가 이걸 그렇게 그때는 진짜 대단한 건 줄 알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정말 작은 지식에 불과하구나. 어때요? 가보면 알잖아. 가보면. 네, 그게 바로 하향식 학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아마 수험영어 센 시험들을 다 강의하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이 말씀 하실 거예요. 실전 문제 잘 풀어야 된다고. 실전 문제. 예, 저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제 스타일도 수업이 지금 오늘도 물론 시작된 건 맞습니다. 1강이니까. 하지만 지금 이거 잔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잔소리 아니에요. 아마 수업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런 잔소리 많이 안 해요. 저 수업하기 바쁜 사람이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잡소리 안 합니다. 지금 제가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를 드린 거기 때문에 열심히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단권한 노트 만드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단권한 노트를 만드는데요. 그 노트를 그냥 큰 거 한 권 사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노트를 A4 사이즈 큰 거 한 권 사세요. 거기에서 공책을 3등분 정도 하는 거 괜찮아요. 다시 몇 등분? 3등분 해요. 그래서 3분의 1은 있잖아. 문법 단권화로 쓰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독해 있죠. 독해 관련돼서 리딩 스킬이나 독해 노트 해석을 적어본다든지 이런 독해 노트로 좀 쓰고 그걸 제일 많이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 3분의 1은 문제 풀면서 나온 거 있지. 문제풀이 또는 뭐 단어 정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좋아요. 처음에 제가 하신 말은 좀 두꺼운 거 있죠. 제대로 두꺼운 거 사세요. 그래서 한 번에 그 단권화 노트에 뭘 적어야 되냐면 잘 외워지지 않는 이론이 있을 거예요. 또는 암기할 내용. 내가 이거 암기가 너무 안 된다는 거 있죠. 그것도 단권화 노트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문제 풀다가 있지. 문제 풀다가 상징적인 문제나 자꾸 틀리는 문제도 단권화 노트에 적는 게 좋아요. 다시 뭐라고요? 상징적인 문제. 국회식에 나오는 상징적인 문제다 이게. 근데 그게 틀렸다 그러면 하는 게 좋아요. 틀렸다고 단권화 노트에 다 만들면 책이 돼버리게. 그래서 상징적인 문제인데 틀렸다 그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뭘 놓쳤는지를 기록하시기 좋아요. 그 기록을 할 때는 이런 말을 씁니다. 뭘 해야 되냐면 틀린 논리를 적어야 됩니다. 오답 노트 만드는 법. 틀린 논리를 적어야 되면 틀린 논리. 그 다음에 놓친 논리를 적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정답을 풀기 위한 사고과정이잖아. 사고과정. 그 사고과정 중에서 자기가 발제하는 것. 그냥 누락시킨 것. 그걸 우리는 놓친 논리랍니다. 그걸 기록을 해서 적고 그 다음에 틀린 논리. 헛소리 적은 거 있지. 예, 지금 2시니까 맞습니까? 지금 2시니까 축구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런 틀린 논리를 적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오답 노트는 뭐냐면 따끈따끈해야 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며칠 전에 풀었던 문제, 며칠 전에 푼 지 한참 지난 문제를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루를 넘기지 않고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틀린 논리와 놓친 논리.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실제 수업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